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세 자산운용 홍콩법인 이필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중국 아시아 산업 트렌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세 자산운용 고객분 및 NH증권 고객분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NH증권은 올해 하반기에만 벌써 두 번째 저희를 후원해 주시고 있는데요. 이번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이제 공유를 해볼게요. 네. 사전에 공지된 대로 오늘 자료 잘 보이시죠? 네. 네, 보이시는 걸로 알겠고. 네. 오늘 주제는 중국의 소비 산업 트렌드입니다. 중국에서 그동안 저희가 혁신 산업들, 뭐 전기차라든지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바이오텍, 태양광 이런 거를 많이 급변하는 산업들을 많이 다뤘는데 사실은 소비 산업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중국 소비재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트렌드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우선 저는 이 자산운용 미래세 자산운용 홍콩법인에서 리서치 본부를 총괄하고 있고요. 중국 및 아시아 펀드 운용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오늘 여러 종목들이 아마 언급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추천의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 어떤 한 트렌드를 가장 잘 표현하는 기업으로서 예시를 드는 거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소비 산업의 트렌드를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온라인 마케팅 시대가 도래했다. 예. 그리고 중국의 토종 기업들이 컨슈머 영역에서 토종 브랜드들이 약진하고 있다. 그 다음에 간편식이 새로운 혁신을 통해서 부상하고 있다. 그리고 프리미엄 트렌드가 계속되고 있다. 예, 이런 것들을 좀 들 수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들인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온라인 마케팅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과거에는 소비재 기업들이 마케팅이 중요하죠. 예, 브랜딩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소비자들한테 갈 수 있는 채널을 열어야 되는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데 과거에는 주로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어, 했다면 지금은 이제 달라졌죠. 온라인에서 어떻게 광고할 것이며 어떻게 고객과 만날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죠. 이거는 저희 투자자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희가 기업을 선정을 할 때 어떤 소비재 기업이 온라인 마케팅을 얼마나 잘하느냐, 온라인 마케팅이 얼마나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를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저희가 기업을 보는 관점이랑 달라지고 있어요. 예. 때로는 지금 관점에서 보면은 과거의 경쟁력이 더 이상 경쟁력이 아니라 레거시가 되는 것도 종종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온라인으로의 트렌드가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온라인 마케팅이라는 게 별건가?' 뭐 광고 유튜브에 광고 넣고 그쵸? 뭐 배너 광고 넣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중국은요. 물론 이제 전 세계가 마찬가지지만 온라인 채널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지난 몇 년 사이에 다양한 종류의 온라인 채널들이 약진을 했고요. 그래서 각 채널별로 특화시킨 최적화시킨 마케팅 전략을 하느냐 못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화장품을 예로 든다면 색조 화장품 뭐 예를 들어서 립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숏폼 비디오 뭐 틱톡 잘 아시죠? 또인 같은 플랫폼에서 광고하기가 좋습니다. 그런 채널을 잘 이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짧은 15초 동안의 짧은 시간에도 이 색상이 있기 때문에 그 고객들한테 어필하기가 쉬워요. 근데 반면에 스킨케어 제품들은 이 채널이 별로 적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닌 거거든요. 여러 가지 기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15초 정도에서는 이게 불가능하고 설명을 해 주고
혹은 뭐 좀 더 이렇게 긴 플랫폼, 그러니까 긴 이렇게 설명이 필요한 그런 플랫폼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건 이제 위챗이거나 아니면은 웨이보가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같은 화장품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채널에 따라서 다른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요즘 더욱더 어려운 건 뭐냐면 왕홍입니다, 왕홍. 왕홍 KOL이죠. 인플루언서들이고 이 사람들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몸값이 너무 비싸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쓸 때 가장 잘못 쓰면은 사실은 회사들이 적자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어 자기 이게 각각의 왕홍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있는 것이고 이거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소비자 계층에게 메시지를 전달을 잘 할 수 있느냐.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면 왕홍 각 개인이 다른 캐릭터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온라인에서 취득한 이런 데이터들을 잘 취합을 해서 어떤 임플리케이션, 인사이트를 얻어서 그걸 제품으로 바로바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반영하는 어떤 프로세스, 반영할 때 그 속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이 굉장히 어려워요. 예, 어려운 영역에서 얼마나 잘 이거를 마스터를 하느냐 이게 기업의 소비재 기업의 중요한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기업들을 아마 오늘 몇 개 소개를 해 드릴 텐데 이런 관점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말씀 왕용은 잘 아실 거예요. 인터넷 셀러브리티 혹은 뭐 KOL, 키 오피니언 리더라고 보통은 이제 영어로 간단하게 표현을 하죠. 이 사람들이 나오면 뭐 완판이 되는 거죠. 예. 뭐 이 사람들은 보통은 웨이보나 아니면 각종 이제 쇼폼 플랫폼에서 뭐 팔로워가 뭐 1,000,000명 단위의 사람들이고 한 번 나오면 뭐 크게 파장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 나온 바로 이분이에요. 이 그 리지아치라는 분인데 이 30대 이 30이 안 됐죠. 이 색조 화장품 특히 립스틱의 왕이라고 불려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한번 추천하면 뭐 불티나게 팔립니다. 뭐 저는 뭐 살 일은 없습니다만 저희 같이 일하는 직원이 이 사람을 추종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추천하는 종목을 사고 그 립스틱을 사고 색조 화장품을 사고 합니다. 이 외에도 많이 있어요. 뭐 비아라든지 뭐 파피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팔로워들이 많고 광고 시장에서 아주 선호되는 스타인 거죠. 대스타이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캐릭터가 있는 것이고 그쵸. 이 사람들을 광고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라이브 캐스팅, 라이브 브로드캐스팅을 통해서 실시간 방송하는 데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다양한 용도 활용 방법이 있겠죠. 그걸 어떻게 잘하냐가 지금 중국 소비재 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트렌드는 토종 브랜드의 성장입니다. 이거는 이 배경은 어떻게 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소비자 측면에서 일단 국산 애용 운동인 거죠. 예, 특히 이제 이 미국과의 갈등을 지난 4년 동안 이제 겪으면서 '중국산을 더 사자.'라는 그런 사회 운동이 있고요. 뭐 저희가 이제 구어차오라고 부르는 건데 국조 이런 게 있고 특히 젊은 층은요 애국주의가 굉장히 강해요. 좀 세대마다 특징이 있는데 자국 브랜드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그래서 소비자층에서도 토종 브랜드를 수용하는 그 역량이 좀 커졌고요. 그 여지가 많아졌고 한편 기업 측면, 공급자 측면에서도 많이 개선이 됐어요. 일단 퀄리티가 좋아졌습니다. 예. 중국 제 기업들이 내놓는 제품들이 뭐 저도 써 보지만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게 느껴지죠. 그리고 사실 그게 뭐 메이크 센스한 게 생각해 보시면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푸마나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브랜드, 컨슈머 브랜드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생산되는 거예요. 중국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이죠. 중국에서 만들었 그런 제품을 만들고 있는 건데 그 제품을 중국 기업한테 납품할 수 있는 거겠죠. 네. 다만 이제 브랜딩 파워, 브랜딩할 수 있는 어떤 능력, 마케팅 능력에서 차이가 났던 건데 그거는 지금 빠르게 캐치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급자 측면도 그렇고 소비자 측면에서도 그렇고 '중국 브랜드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상당히 조성이 되어 있다.' 세 번째 트렌드는 간편식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한테도 익숙한 것이죠. 1인 가구의 증가.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인제 보통 맞벌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요리를 할 시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고 특히 우리 올해는 근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필요해졌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중국 간편식은 다른 나라랑 좀 다릅니다. 한국이랑 좀 달라요. 이건 일종의 로컬 혁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데 자가 발열 간편식이 지금 인기를 끌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재미있는 프로덕트예요. 굉장히 재미있는 프로덕트이 나와서 지금 한 2년 정도 지금 시장에서 호응을 얻고 있는 상태인데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간편식 역시도 이제 가격대가 올라가는 프리미엄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역시 이거는 좀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트렌드라고 보시면 돼요. 건강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아졌다. 올해는 뭐 코비드 때문에 체육 활동이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건강한 음식에 대한 선호는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뭐 음료 같은 경우에도 뭐 생수에 대한 것, 또 주스를 마시더라도 생과일 주스를 먹고 싶어 하고 과자보다는 견과류를 많이 선택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트렌드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거를 캡처하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있죠. 본토에 특히 본토 시장이 상당히 많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걸 바탕으로요. 이런 중국의 소비 산업의 특징을 잘 발현해 주는 기업들을 제가 몇 개 소개를 해 드릴게요. 네. 시간이 아직 많이 충분히 있으니까 네 천천히 해 볼게요. 네. 우선은 농프산체인이라는 기업입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농부 샘물? 예. 농부가 뭐 퍼올린 샘물 뭐 이런 느낌이에요. 중국 생수 시장에서 1위 하는 기업이고요. 점유율이 30% 정도는 아주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은 굉장히 독점적인 기업입니다, 이 분야에서. 그리고 주스라든지 차라든지 이런 분야로 카테고리를 넓히고 있는데 굉장히 프리미엄급 어 으로 지금 진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건강 음료 그런 트렌드랑 가장 잘 부합하는 로컬 컨슈머 브랜드입니다. 특징은요. 생수 비즈니스에서 좀 독보적이에요. 예. 이게 수원 개발하면서 또 인프라에 장기간 투자를 하면서 남들이 침범하기 어려운 좀 모트 해자를 많이 형성한 것 같고요. 전국 단위로 생수를 팔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품 개발력도 탁월한 것 같고 근데 제가 인제 모트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뭐냐. 이게 생수가요. 생수 비즈니스가 일반 음료수와는 좀 달라요. 일반 음료 같은 경우에는 어 이 수유지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수요가 많은 대도시에 공장을 지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음료 안에 들어가는 물은요. 증류수를 쓰면 돼요. 뭐 생수 뭐 광천수 이런 게 아니라 증류수를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음식 음료의 그 퀄리티가 그러니까 이 맛이 균일해지거든요. 대표적인 게 바로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는 생수 이런 거 안 쓰죠. 코카콜라는 증류수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아니 중국 한 국가 내에서 어느 국가 내에서 어떤 지역을 가든지 간에 같은 맛이 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증류수를 씁니다. 반면에 생수는요. 그 수원을 찾아가야겠죠. 어디 뭐 산속이라든지 정말 어떤 그 물밑에 굉장히 많은 물이 저장되어 있는 곳을 찾아가서 또 어느 정도 광천 미네랄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요. 수준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지가 않은 거죠, 그런 수원이. 그걸 찾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수원이 수요지와는 굉장히 멀다는 것이죠. 어디 뭐 저기 티벳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티인산에 있는 걸 수도 있고 장백산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수요지는 뭐 몇백 킬로 몇천 킬로 멀리 있는 것이죠. 이 운반하는데 이게 물이 중량이 많잖아요, 음료수가. 이 운반하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이걸 관리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생수 수원을 개발하는 것 자체도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보통 7 년, 뭐 10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또 거기를 개발해야 되고 또 산속에 있겠죠. 근데 거기서부터 그 다른 지역까지 나오는
뭐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까지 연결하는데 도로를 닦아야 된다거나 인프라를 깔아야 돼요. 이런 걸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반면에 이 회사는 일찍부터 수원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 생수에 대한 수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진작부터 투자를 했고, 그래서 다른 음료 회사에 비해서 이 수원이 훨씬 더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일찍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해자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지금으로서는 상당한 기간에 해자가 확보가 되어 있는 기업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이렇게 지도에서 보다시피 여러 지역에 수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수원은 저장성에 에서 시작을 했고요. 도시 인근이죠. 항저우 인근에서 시작을 한 건데 지금은 이제 중국 전역에, 특히 이제 서부 지역에나 뭐 티벳이나 이런 쪽까지 확장을 하면서 중국의 좋은 수원을 많이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이 회사의 주력 비즈니스고요. 이 회사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 브랜드와 타이완 브랜드,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음료, 제과 이런 쪽은요, 중국에서 한동안 타이완 기업들이 꽉 잡고 있었어요. 팅이, 왕왕, UPC 같은 그 타이완에서 원래 있었던 제과나 음료 회사인데 중국에 일찍부터 한 뭐 80년대, 90년대 초에 넘어와서 중국 전역에 이 음료 제과와 관련된 네트워크를 깐 회사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거의 시장을 장악하다시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중국의 토종 로컬 기업들이 성장을 하고 있는 게 보이는 것이죠. 농夫산취엔 같은 경우 혹은 뭐 하이디라오드 같은 경우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기업들이 약진하는 것이 보입니다. 타이완 기업들은 여기서 조금 문제를 요즘은 보여주고 있어요. 뭐냐면 약간 올드한 그러니까 저가 제품을 많이 뿌려서 거기서부터 마진을 올리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아직까지 갖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중국의 일부, 다는 아니지만 일부 로컬 컨슈머 기업들은 이 프리미엄, 중국 소비자의 성향의 변화와 맞춰서 프리미엄 제품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걸 따라 올라가고 있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성공한 기업들이 시장을 지금 점점점 장악하고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특징이 있고요. 뭐 이거는 뭐 그냥 뭐 재미있는 얘기인데 이 농夫산치엔의 이 창업자인 종산산산이라는 사람이 중국 최대 부자입니다. 예, 옆에 여기 보시면은 뭐 텐센트의 마화텅이라든지 알리바바의 마윈 보다도 부자예요. 그러니까 재밌죠. 이 생수를 팔아서 생수만으로 중국 최대의 부자가 됐다는 거. 예.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요.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예. 네, 예. 좀 질문이 좀 들어왔는데 나중에 조금 제가 답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화장품 회사로 할게요. 예, 예. 이 프로야라는 회사인데 이거는 스킨케어 브랜드입니다. 매스마켓 대략 한 100불, 100위엔에서 200위안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그러니까 2만 원, 3만 원 정도 되는 스킨케어 제품을 파는 회사입니다. 2006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중국 맥락에서는 좀 오래된 기업이에요. 예, 오래된 기업입니다. 근데 조직 혁신에 성공을 하면서 지금은 온라인 중심의 브랜드로 한골 탈퇴하는 데 성공한 기업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기업을 제가 소개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많은 화장품 회사들은 지금 도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조직 개편이라는 게 혁신에 성공했다는 게 무슨 의미냐? 이런 겁니다. 2000년대에 설립된 회사니까 전통적인 성장 전략을 취했겠죠. 오프라인에 매장을 까는 겁니다. 뭐 백화점이 아니더라도 뭐 슈퍼마켓, 하이퍼마켓 뭐 이런 데 매장을 까는 것이죠. 아니면은 뭐 전문점, 화장품 전문점에 까는 그런 전략을 취해 왔는데 이 회사는 일찍 깨달은 거죠. '그게 아니구나. 이 온라인 시대에는 온라인 마케팅으로 집중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하고
오프라인 매장을 상당히 많이 축소를 합니다. 뭐 하이퍼마켓에 있는 매대를 거의 다 철수를 한다거나. 그리고 대신에 온라인 마케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뭐 티몰리라든지 뭐 JD, 뭐 핑도어두어 이런 채널 혹은 뭐 어 뭐 또인 같은 뭐 틱톡이죠. 이런 플랫폼에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투자를 하냐면 팀을 꾸리는 거죠. 팀을 꾸려서 직접 그 채널들을 운영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온라인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컨슈머 브랜드들은 남의 손을 빌려요. 외주를 주고 그 플랫폼을 운영하도록 파트너를 통해서 그걸 운영을 합니다. 근데 이 회사는 자기가 직접 운영을 합니다. 왜냐? 그래야만 고객이 원하는 걸 뭔지를 알 수 있고 고객한테 바로 직접 다이렉트하게 인게이지먼트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예. 예. 이게 쉽지는 않은데 그걸 진작부터 했고 그 덕분에 지금은 온라인 비중이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매출의 50% 이상이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나오는 온라인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반면에 많은 중국의 화장품 회사들은 지금 도태가 되고 있어요. 예, 이런 어떤 변화에 적응을 못한 회사들은 도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회사가 마케팅에 성공한 사례를 온라인 마케팅에서 성공한 사례가 한 3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뭐 대표적인 걸 말씀드린다면 작년에는 버블 마스크로 대박을 냈고요. 참고로 이 버블 마스크를 성공시켜 준 그 왕홍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까 소개 드린 리자치라는 사람이에요, 그 남자분. 그 사람이 또 이거를 또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면서 또 성공에 일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들어서는 이 에센스 중에 그 홍보석 레드 루비라는 그 라인이 있거든요. 그 라인이 또 온라인 왕홍과의 협력을 통해서 또 성공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예. 이런 식의 이제 몇 번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면서 이런 인식을 주는 거죠. '아 이 회사는 온라인에서 제대로 하는 회사구나. 제대로 변신을 하는 회사구나.' 네. 이런 식의 인식을 주는 예 회사가 되었고요. 네. 그다음에 인제 다른 기업 똑같은 화장품 회사인데 이 퍼펙트 다이어리라는 회사고 이 회사는 최근에 상장이 됐어요. 2016 년에 설립된 진짜 따끈따끈한 화장품 회사입니다. 근데 시장에서 받고 있는 밸류에이션이 무려 10 조가 넘어요. 예. 창립된 지 4 년밖에 안 되는데 뭐 인제 충분히 비싸다고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여간 인제 이런 거죠. 이게 시장에서 이 브랜드에 대해서 얼마나 환호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증거인 거죠. 이거 어떻게 이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성공했느냐? 바로 온라인 마케팅을 정말 잘해서인 것입니다. 이 온라인 마케팅을 잘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부합이 돼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는 뭐냐면 품목을 선택을 잘해야 돼요. 이 회사는 색조 화장품에 집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칼라 코스메틱스는 이 비디오 플랫폼에서 마케팅하기가 너무 좋거든요. 왜냐하면 칠하는 순간 바로 제품의 특성, 장점, 단점이 다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온라인 마케팅하기가 정말 좋은 품목을 잡아서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여러 가지 왕홍들을 잘 이용을 했어요. 처음에는 샤오홍수 같은 쪼끔 작은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시작을 했다가 그다음에는 쪼끔 큰 플랫폼으로 와서 유명한 또 마찬가지로 이 자체가 또 나오죠. 예 이 사람이. 예 또 나와서 이 브랜드를 키워주는 데 또 일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인제 여기 다이렉트 투 컨슈머라고 했는데 이런 겁니다. 중간에 어떤 유통 채널, 중간상을 통하지 않고요. 이 회사가 직접 고객과 만나는 거죠. 온라인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직접 고객과 만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왠지 위챗 채널, 위챗은 한국으로 따지면 뭐 카카오톡 같은 경우인데 중국에서는 그 영향력이 더 크죠. 이 자기 제품을 산 구매자들을요, 성향에 따라서 그룹핑을 합니다. 그래서 위챗에서 그룹을 나눠서 하고요. 그 그룹을 운영하는 사람이 직원이 됩니다. 그 직원이 그 그룹 안에 있는 비슷한 성향의 구매자들에게 자기 회사의 정보를 계속 제공하는 거죠. 화장품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뭐 신제품에 대한 정보 이런 거를 계속 인제 알려주면서 고객들을 인게이지먼트를 계속하는 거죠. 이건 마치 한국에서 아모레 같은 기업이 방판 판매 방 반판하시는 분들을 통해 가지고 소비자와 계속 직접 만나는 것과
같은 거죠. 그거에 그러니까 뭐랄까 온라인판인 것이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고객들과 직접적으로 접하고 또 고객들의 피드백을 제품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열어 놓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시장에 환호를 받는 거죠. '아 이 온라인을 이렇게 활용하면 제품 브랜드를 자리를 잡을 브랜딩을 할 수 있구나.' 그거의 대표적인 사례로 인제 이 기업이 떠오른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이 회사는요. 오프라인으로 진출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요. 이 제가 인제 앞에 썼는데 이게 이런 회사의 리스크는 뭐냐면 온라인에만 의존하다 보면 그 자체로 단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온라인 마케팅은요. 재구매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예 고객들이 '한번 사 볼까.' 해서 사 보는데 그다음 재구매를 하는 비율이 많이 떨어져요. 예 오히려 뭐 다른 광고하는 브랜드로 갑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 그 로열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오프라인이 필요해요. 오프라인 매장을 열어 놔야 되고 그래서 고객들이 일상생활할 때 언제든지 봐야 되고 또 거기에 가서 물건을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기존의 전통적인 회사랑 반대로 가는 거죠. 온라인에서 이미 브랜드를 구축을 했고 그 브랜드 인지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프라인으로 지금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프라인은 매장이라기보다는 쇼룸에 가까워요. 여기 이제 대표적인 게 상하이에 있는 매장의 한 모습인데 아름답게 꾸며 놓은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물건을 팔기보다는 '아 우리는 이렇게 이 아름다움을 케어하는 회사다.'라는 이미지를 계속 심어 주는 데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인제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어떤 대표적인 이제 상징적인 기업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예. 예. 다음 사례는 이하이라는 회사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아마 하이디라오를 아실 거예요. 화고 핫팟 그 식당 체인으로 유명한데 그 식당에 그 식재료 및 인제 조미료를 독특한 향이 있잖아요. 그거를 조미료를 제공하는 향료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사실은 이 같은 회사예요. 같은 계열사이고요. 파운더들이 같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제가 이 회사를 얘기 드리는 이유는 물론 이제 하이디라오 자체도 프리미엄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 회사가 2년 전에 내놓은 제품이 굉장히 재미있어서입니다. 소위 이제 자가 발열 셀프 히팅 화고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여기 이제 그림에도 있고 제가 보여 드릴게요. 이게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 보시면은 컵라면처럼 느껴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크죠. 예. 큽니다. 제가 오늘 '먹방을 한번 할까?' 예 이걸로 하다 생각을 하다가 제가 뭐 맛을 잘 표현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는 못하고요. 참고로 유튜브에 가시면 하이디라오 인스턴트 핫팟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 그거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저는 지금 오늘 이게 재밌어서 약간 제품의 내용을 좀 소개를 해 드릴게요. 보시면은 이게 좀 크죠?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밑부분이 발열하는 부분이에요. 발열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제 음식을 넣으면은 이게 끓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잠깐 열어 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음식이 들어가 있는 팩이고요. 이게 바로 음식을 담는 이제 용기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게 바로 여기 보이시죠? 이게 발열 발열팩입니다. 네. 이거를 안에 넣고 여기다 물을 넣으면은 한 10초 정도 지나면 이제 끓어오르기 시작해요. 근데 거기다가 이 음식 용기를 넣고 기다리면 이게 익습니다. 네. 핫팟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나 특히 이제 캠핑 갔을 때 실외에서 혹은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자취하실 때 즐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한국이나 예. 예. 이게 제가 맛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러운 제품이고요. 참 독특하다. 예. 어떻게 자가 발열을 같이 해서 이런 제품을 만들었을까?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제품을 만들었을까? 그래서 일종의 로컬 혁신인 거죠. 예.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제품의 의미에 대해서. 우선은
이게 프리미엄 소비예요. 왜냐하면은 이런 제품이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0원 정도 됩니다. 예. 비싸요, 비싸. 예, 한국인 관점에서도 라면이랑 비교를 해 보면 굉장히 비싼 거죠. 중국에서도 일반 라면과 비교하면 5배 이상의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근데도 이게 팔리고 있는 거죠. 왜냐? 중국에서도 역시 고소득층, 이 가계의 수준이 올라가면서 소득이 올라가면서 이런 걸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층이 많아지는 거죠. 물론 이제 대도시에 한정되긴 합니다만 뭐 참고로 중국에서 국민 소득 2만 불이 넘는 도시의 인구가 1억 명이 넘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이런 걸 이제 소비를 해 주는 거죠. 두 번째는 로컬 혁신이에요. 예. 이게 제가 로컬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볼 때 이게 한국에서는 그렇게 인기를 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은요. 집에다 인제 전자레인지가 있으실 것이고 편의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에 가서 데워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자체 발열 도구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은요. 편의점 문화가 아직 정착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 보시면 알겠지만 편의점이 별로 없어요. 뭐 여러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용한 것이죠. 예. 네. 예. 그런 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인들은 뜨거운 음식을 굉장히 선호해요. 예. 정말 진짜 말도 안 되게 뜨거운 걸 먹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이거는 서양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겠죠. 예. 서양 사람들은 뭐 그래서 피자 주문해서 얼마든지 먹고 근데 중국 사람들은 그걸 못 해요. 왜냐하면 식은 음식에 대해서 별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이 제품은 뜨겁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중국인의 특성에 잘 맞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래서 로컬 혁신이다. 예, 다른 나라에서 나오기 힘든 거를 중국에서 어떤 한 기업이 만들어냈고 그게 지금 중국의 트렌드를 형성을 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의미를 아 네. 예 제가 오늘 예 좀 오늘 홈쇼핑 같은 느낌인데 그런 의도는 아니고 예 아무튼 중국의 트렌드를 항상 소개해 드리는 게 제 의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인제 이 한국과도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한국도 간편식이 많이 발달했죠. 그리고 그걸 대표하고 있는 주자가 있습니다. 바로 CJ가 그걸 대표를 하고 있죠. 뭐 비비고라는 브랜드 하에서 미국 같은 데서도 굉장히 잘 팔고 있고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것들은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거죠. 예. 한국이나 뭐 유럽, 미국 같은 데서 어떤 그런 거를 재반 환경을 활용해서 만든 간편식이고 중국은 중국다운 재반 환경 하에서 만든 간편식입니다. 그에 비해서 라면은요 지금은 재미가 없어졌죠. 예. 이기 때문에 그 가격 메리트 때문에 유지는 되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어떤 성장을 할 수 있는 영역은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대안들이 계속 좋은 대안들이 좋은 퀄리티의 간편식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제 몇 가지 기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중국의 트렌드들 온라인이 중요해지고 있고 또 로컬 브랜드가 성장하고 있고 간편식이라는 게 또 재미있는 것들이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을 대변하는 기업들이 뭐 농프산취엔이라든지 이하이라든지 아니면 퍼펙트 다이어리 혹은 뭐 프로야 같은 이런 기업들로 표현이 된다. 예. 여기까지 어 말씀을 드렸고요. 네. 예.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규정상 저희 내부 규정상 또 아무래도 오늘 웹세미나 통해서 저희 이제 운영하는 금융 상품들을 좀 소개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 미래셋 자산운용 홍콩법인에서 운영하는 중국 펀드들 혹은 뭐 아시아 펀드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홍콩법인은 지금 한 7조 정도의 주식 펀드를 운용을 하고 있고요. 한 3조 정도 가까운 돈을 그 외부에서 펀딩을 했어요. 그래서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호주, 뭐 일본 이런 데서 자금을 유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한국 펀드를 제외하고 글로벌 펀드로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런 금융 상품을 팔 수 있는 회사는 저희가 제일 아마 앞서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자부심을 갖고 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드릴 상품은요. 우선은 차이나 본토 펀드입니다. 예, 말 그대로 중국 상해랑 선전 거래소에 있는 기업들을 주로 투자를 합니다. 우리들 한 머릿속에는 보통 홍콩이나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사실 중국 본토에 알짜 기업들이 많습니다. 많고요. 특히 약간 숨은 보석 같은 근데 컨슈머 기업들이 많아요. 예.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컨셉의 컨슈머 기업들, 뭐 대표적으로 뭐 바이지유 같은 기업들, 화장품 기업도 많이 상장되어 있고, 이런 기업들이 본토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펀드들은 그런 컨셉의 숨은 진주를 찾는 그런 관점에서 펀드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9명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리지널이긴 한데 글로벌 팀이긴 합니다만, 거의 대부분은 본토 출신들 3분의 2 정도는 본토 출신이고요. 예. 저는 뭐 인제 한국인입니다만 중국에 대해서 10년 이상 기업들 만나고 리서치를 해온 사람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대부분 중국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기업들을 잘 이해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지난 1년 동안은 40% 정도의 수익을 냈고요. 벤치마크보다는 상당히 좋은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시아 그로스 펀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왜 우리가 굳이 한 국가에 한정해 투자를 해야 되느냐. 우리는 전 세계 제품을 다 쓰고 있고 전 세계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데 왜 우리 투자는 한 국가에만 한정을 해야 되나. 뭐 글로벌 펀드를 투자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저는 아시아 전문가니까 아시아 전문가로서 아시아 진역을 전부 다 10개 국가를 포괄할 수 있는 상품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국에도 투자를 하지만 타이완에도 좋은 기업이 있고 베트남에도 좋은 기업이 있고 인도에도 좋은 기업이 있거든요. 물론 한국에도 좋은 기업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다 포괄해서 아시아 지역의 좋은 기업들을 포괄해서 저희가 선별하는 펀드가 바로 아시아 그로스 펀드입니다. 네, 컨슈머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컨슈머 기업들도 이 펀드에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네. 지난 1년 동안 한 50% 정도의 수익이 났고요. 벤치마크 대비해서도 상당히 아웃퍼폼을 한 펀드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펀드까지 소개를 드렸고요. 오늘은 제가 시간을 조금 시간이 좀 남았네요. 예. 그래서 질문을 조금 아 보면서 질문 얘기를 한 10분 정도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아시아 그로스 펀드에 한국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한국을 빼고 어떻게 아시아를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한국도 있고요. 한국의 주요 성장 기업들, IT 기업들, 뭐 배터리 기업도 반영이 되어 있고요. 이런 기업들 이제 글로벌 관점에서 아시아 그로스는 이런 컨셉이에요.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을 최대한 모아 보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아시아에서도 또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종목을 추려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제 아까 아마 이 질문이 환경 문제, 플라스틱에 대한 인식, 아까 제 이 뭐죠? 요것 때문에 질문이 나온 것 같아요. 이 플라스틱에서 발견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약간 뭐 뭐죠? 뭐 환경 오염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맥락이 아닌가 싶으신데, 뭐 글쎄요. 이게 저도 뭐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 제가 일단 파악하기로는 이 제품은 PP 계열의 소재를 썼기 때문에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 제품은 아닙니다. 그리고 PP라는 게 기본적으로 150도 이상까지 견딜 수 있는 거라서, 이 정도 우리가 100 도에서 끓잖아요, 물이. 이 정도는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재질, 내구성을 갖고 있는 소재를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인제 캠핑할 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캠핑할 때 좋지는 않아요. 안 안다고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이 핫팟이요. 드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국물을 마시는 건 아니거든요. 예, 국물이 상당히 많이 남아요. 근데 산에 가서 캠핑을 하고 국물이 남았는데 이거를 처리하기가 솔직히 좀 난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캠핑이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1인 자취하시는 분들, 1인 가구에서 많이 쓰는 제품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네, 그 이상미 님께서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답이 됐는지 네,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 또 어 이하이의 현지 브랜드 순위. 그러니까 이하이라는 게 그러니까 조미료죠. 이런 조미료.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인제 저는 간편식으로만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회사의 핵심은 뭐냐면 조미료입니다. 조미료고 그 조미료가 하이디라오 식당에도 납품이 되지만 일반 가정집에서도 이걸 구매해서 집에서 만들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냄비에 이렇게 물을 끓이고 거기다가 여기서 산 조미료와 재료를 집어넣고 요리를 하는 것이죠. 예.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맛있고요. 프리미엄급으로서의 이미지는 이 하이디라운 이미지는 중국에서는 이미 상당히 정착돼 있는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신규 이거는 20년 이상이 된 브랜드예요. 그래서 베이징에서 하이디라오드라는 어떤 브랜드가 시작이 돼서 이 상장은 작년에 하이디라오는 상장이 작년이 됐었고 이하이는 한 3-4년 전에 상장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기업 같지만 사실 이 회사의 역사는 20년 이상 된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미 브랜드는 상당히 많이 정립이 된 상태이고 프리미엄급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조미료를 외국 기업이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예, 불가능하죠. 이건 정말 중국의 로컬 기업들만이 만들 수 있는 거죠. 예, 조미료. 뭐 그래서 하이텐 같은 거라든지 예, 이런 것들은 중국 기업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영역에서 이 브랜드가 넘버 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다음 질문은 김아대 님께서 주신 질문은 화장품 시장은 코스맥스 같은 ODM 뭐 코스맥스나 아니면 뭐 예 한국에 이제 있죠. ODM 업체. 근데 반면에 아모레 등이 힘들어하는데 경쟁이 심할 것 같은데 어떻겠느냐. 인제 여기서 뭐 한국 기업들을 특별히 뭐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게 해외 기업들 그러니까 이 온라인 마케팅에 적응을 못한 모든 기업들이 어려워요. 예. 어 그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사드 건 때문에 이슈도 있었습니다만 이 온라인 마케팅을 앞서서 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외국 기업이니까. 이 현지 사람들 되게 알아야 되고 왕홍이 그쵸. 왕홍이 많은데 왕홍이 어떤 성향이 있는지를 완벽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이거를 잘하는 게 외국 기업으로서는 기본적으로 핸디캡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나마 잘하는 회사가 로레알, 에스티 로더예요. 예. 이 회사들은 진작부터 이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해서 그 팀이 되게 좋아요. 예.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그 이유 때문에 중국에서도 굉장히 잘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 브랜드도 노력을 해야죠. 예. 아마 제가 알고는 한국 브랜드들도 상당히 많이 변화를 하면서 이런 변화에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인제 비슷한 네 같은 분께서 질문해 주신 건데 "경쟁이 심하다." 당연하죠. 당연히 심하고요. 이거가 유지가 안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 일회성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고 다만 아까 프로야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한 번 혁신을 한 기업들은 마케팅에 성공한 기업들은 두 번, 세 번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화장품 회사의 기본적인 성장 전략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어떤 이 사업이 어떤 전략이 세팅이 되잖아요. 이 구조가 세팅이 되고 인력이 세팅이 되면 거기다가 브랜드를 갖다 붙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스킨케어만 했다면 나중에 뭐 색조 화장을 붙인다거나 아니면 색조 화장만 했다가 스킨케어를 붙인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늘리면서 성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브랜드 자체가 성장의 둔화를 겪다고 하더라도 다른 M&A를 통해서 다른 브랜드를 붙이면서 또 성장을 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퍼펙트 다이어리에서 말씀드렸듯이 온라인을 하던 회사가 오프라인을 진출하면서 또 다른 성장을 하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다이내믹해요. 예.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이게 업 앤 다운이 심할 수도 있습니다. 예.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중국의 소비재 시장은 다른 나라랑 달라요. 정말 다이내믹해서 계속 관찰을 하고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변화도 많이 줘야 돼요.
네. 한 종목 가지고 계속 갖고 있는 거는 제 생각에는 아주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변화들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게 '중국 소비재에 관해서는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중국에서 우리나라 소비재 제품들 인지도 어 네. 잘하는 기업도 있고요. 고생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이 중국의 이 프리미엄에 대한 수요가 워낙 클 거기 때문에 한국의 소비재는 프리미엄이잖아요. 프리미엄급을 갖고 어떤 이미지와 또 한류와 한류 스타들과 케이팝 이런 것과 연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건 한국의 각 기업들이 얼마나 중국 시장을 잘 이해하고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잘 적응하느냐,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CJ도 중국에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CJ는 지금 관점은 중국보다는 미국인 것 같아요. 미국의 인제 비비고가 미국에서 좀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CJ 관점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우선을 제대로 한번 해 보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어 아 그러면 네. 그다음에 또 질문이 마지막으로 혹시 뭐 할까요? 예. 네. 저희는 항상 경쟁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산업 내에서,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기업이 얼마나 경쟁력을 확보했고 앞으로 확보할 것이 것 같은지, 온라인 마케팅을 보는 관점도 바로 기업의 경쟁력 관점에서 봅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저희는 일관된 전략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고요. 중국 펀드, 아시아 펀드, 미래에셋의 중국 펀드와 아시아 펀드에 대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미래에셋 자산운용 고객분들, NH증권 고객분들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달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